30년 전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한 여학생이 실종되었습니다. 박수진 17세.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집 근처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지금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 환자였습니다. 퇴직 형사 한정수는 오늘도 마포구에 있는 노인요양원을 찾았습니다. 67세인 그는 30년간 풀지 못한 이 미제 사건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날들을 보내왔습니다. 오늘도 유일한 목격자인 김철호 할아버지를 만나러 왔지만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할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으니까요. 요양원의 복도를 걸으며 한정수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떨까? 할아버지가 또 자신을 알아볼까?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할까? 치매라는 병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기억을 조각조각 빼앗아가면서 사람을 혼란 속에 빠뜨리니까요. 302호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김철호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72세인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또렷한 눈빛으로 한정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정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는데, 할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한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철호 할아버지는 잠시 한정수를 응시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형사죠? 그 아이, 박수진이를 찾으러 온 거죠? 한정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평소 어제 먹은 밥도 기억하지 못하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30년 전 실종된 소녀의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니. 이것은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박수진이를 기억하시나요? 한정수는 흥분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할아버지를 자극해서 기억이 다시 사라질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럼요. 그 불쌍한 아이를 어떻게 잊겠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30년간 품어온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한정수는 30년간 기다려온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김철호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창 너머로는 30년 전 사건이 일어났던 그 공원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들이 들어서서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기억 속에서는 아직도 그때 그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울면서 뛰어왔어요.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제가 그때 벤치에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었거든요. 저녁 산책을 나와서 한정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30년 전 고등학생 박수진이 실종된 그날 저녁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에는 없던 구체적인 디테일들이 할아버지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누가 쫓아왔나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의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가 끼듯이 기억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누구였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할아버지는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했습니다. 그 아이가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정말 무서워하고 있었다고요.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병인 박미영이 약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아, 한정수 님도 오셨군요. 박미영은 30대 중반의 단정하고 성실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김철호 할아버지를 3년째 돌보고 있었죠. 항상 친절하고 세심하게 할아버지를 돌봤기 때문에 가족들도 그녀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할아버지가 오늘 갑자기 30년 전 일을 기억하시네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한정수가 말했습니다. 박미영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평상시의 차분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정말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못 알아보셨는데 참 신기하네요. 하지만 한정수는 예리한 관찰력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박미영이 들어오자마자 할아버지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까지 또렷했던 눈빛이 갑자기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가끔 그러세요. 최근 기억은 잃어도 오래된 기억이 갑자기 생생하게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금방 또 사라져요. 박미영이 설명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설명이었지만 왠지 할아버지가 기억을 되찾는 것을 별로 반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한정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박미영을 피하듯 한정수에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저 사람이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뭔가 말하려 했지만 문장을 끝내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박미영은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약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약 드세요. 너무 흥분하시면 몸에 안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한정수는 그 속에 묘한 강요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치 거부할 수 없다는 듯이 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수면제가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한정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박미영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소에 약을 이렇게 많이 드시나요? 한정수가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최근에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의사 선생님께서 수면제 용량을 조금 늘리셨어요. 걱정 마세요. 박미영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한정수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약을 먹은 후 할아버지는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30년 전 기억을 또렷하게 떠올리던 할아버지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한정수는 할 수 없이 요양원을 떠났지만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기억 회복, 박미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약을 먹고 나서의 급격한 변화.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집으로 돌아온 한정수는 서재에서 30년 전 사건 파일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낡은 파일철에는 박수진 실종 사건의 모든 수사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박수진 17세. 1994년 10월 15일 오후 6시경
학교에서 집으로 가던 중 실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집에서 500m 떨어진 동네 공원 근처였습니다. 한정수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막내 형사였습니다. 열정이 넘쳤던 그는 이 사건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였던 김철호의 애매한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김철호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박수진을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박수진을 쫓고 있었다고 했는데 다음 날 다시 만났을 때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한정수는 당시 수사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김철호의 진술 변화가 너무 급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1994년 10월 16일 첫 번째 진술 여학생이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을 봤다. 뒤따라오는 사람도 젊은 여성 같았다. 1994년 10월 17일 두 번째 진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 착각이었을 수도 있다. 왜 하루 만에 진술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한정수는 30년 전에도 의문을 품었지만 다른 단서가 없어서 수사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할아버지의 반응을 보니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정수는 박수진의 가족관계도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오빠 한 명이 있었지만 사건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교사들도 모두 인터뷰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할아버지가 분명히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고 했습니다. 박수진을 쫓던 사람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범위가 상당히 좁혀집니다. 학교 친구, 이웃 또는 가족 관련 인물. 한정수는 당시 박수진의 교우 관계를 다시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한정수는 다시 요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김철호 할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전화를 받은 간병인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어제 밤부터 상태가 안 좋으세요. 계속 잠만 주무시고 계셔서 깨어날 기미가 없네요. 한정수는 즉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에 도착하니 김철호 할아버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깊게 마치 의식을 잃은 것처럼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영 씨, 할아버지가 복용하는 약이 정확히 뭔가요? 한정수가 물었습니다. 치매 치료약과 수면제, 그리고 혈압약입니다. 모두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신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주무셔서 수면제를 추가로 처방받으셨거든요. 박미영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한정수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질 이유가 있을까요? 더욱이 30년간 품고 살았던 비밀을 털어놓으려던 바로 그 다음 날의 말이죠.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영아, 오늘은 아버지 상태가 어때? 김철호 할아버지의 딸 이소라였습니다. 45세인 그녀는 평소 차가워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걱정은 진짜인 것 같았습니다. 언니, 어제부터 계속 주무시고 계세요.
깨어날 기미가 없어서 걱정이에요. 박미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한정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박미영이 이소라를 언니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간병인과 보호자, 가족이 그렇게 가까운 사이일까요? 혹시 두 분이 원래 아는 사이셨나요? 한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소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미영이는 제 고등학교 후배예요. 우연히 아버지를 맡기게 되면서 다시 만났죠. 하지만 한정수는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선후배 관계 이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더 깊은 복잡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셨나요? 한정수가 물었습니다. 마포여고요. 이소라가 대답했습니다. 한정수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마포여고, 박수진이 다녔던 학교가 바로 마포여고였습니다. 설마 이소라와 박수진이 동급생이었을까요? 혹시 박수진이라는 학생을 아셨나요? 1994년에 실종된 한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소라와 박미영의 얼굴이 동시에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박미영은 약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이소라가 떠듬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어제 그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하셨거든요. 혹시 관련이 있을까 해서요. 저희는 잘 모르는 사이였어요. 이소라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정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30년 전 박수진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한정수는 집에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30년 전 사건 관련자들의 근황을 샅샅이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과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소라와 박미영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몇 시간의 조사 끝에 한정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종된 박수진과 이소라가 같은 고등학교, 같은 학년 동급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박미영은 그들보다 2년 아래 후배였습니다. 한정수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30년 전 실종 사건의 목격자인 김철호 할아버지를 실종된 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돌보고 있다니. 더 깊이 조사해 보니 박미영이 김철호 할아버지의 간병인이 된 것도 3년 전이었습니다. 하필 할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정말 우연일까요? 한정수는 1994년 마포여고 졸업앨범을 구해서 살펴봤습니다. 박수진의 사진이 있었고 같은 반에 이소라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배인 박미영의 사진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박수진과 이소라는 꽤 친해 보였습니다. 여러 단체 사진에서 나란히 서 있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소라는 박수진을 잘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한정수는 당시 박수진의 교우 관계를 다시 조사해 봤습니다. 30년 전 수사 기록에 따르면 박수진은 성격이 밝고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인간관계는 없었고 학교 생활도 원만했다고. 하지만 뭔가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에서 이소라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였는데도 인터뷰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한정수는 30년 전 수사팀원들에게 연락해 봤습니다. 다행히 당시 선배 형사 중 한 명이 아직 생존해 있었습니다. 최 형사님, 30년 전 박수진 실종 사건 기억하시죠? 물론이지. 그때 자네가 담당했던 사건 아닌가. 결국 미제로 남았지만 혹시 김이소라라는 학생을 인터뷰한 기억이 있으세요? 박수진과 같은 반이었는데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 학생. 기억나네. 당시에 심한 독감에 걸려서 며칠 결석한 상태였어. 그래서 인터뷰를 미뤘는데 나중에 가족들이 이사를 간다고 해서 결국 만나지 못했지. 이사를 갔다고요? 그래. 사건 발생 일주일 후쯤에 갑자기 이사를 갔어. 아버지 직장 문제 때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한정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박수진이 실종된 바로 그 주에 이소라 가족이 이사를 갔다니. 이것은 분명 우연이 아닙니다. 다음 날 새벽 한정수는 요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김철호 할아버지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까지 계속 주무시고 계세요. 어제부터 거의 48시간 동안 깨어날 기미가 없네요. 혹시 병원으로 옮겨야 할까요? 한정수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할아버지가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한정수는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의사가 와서 김철호 할아버지를 진찰한 결과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누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많은 약을 주었나요? 한정수가 따져 물었습니다. 박미영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소와 같은 약만 드렸어요. 정해진 용법대로. 하지만 의사의 소견은 달랐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수면제 농도가 정상치의 3배가 넘습니다. 이 정도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한정수는 박미영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은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할아버지에게 약을 주는 사람은 그녀뿐이었습니다. 의료진의 응급처치로 김철호 할아버지가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흐릿한 의식 상태에서도 그는 한정수를 알아봤습니다. 형사님, 이제 말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매우 약했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할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30년 전 그날, 수진이가 공원으로 뛰어왔어요. 누군가한테 쫓기면서, 울면서, 누구였나요? 누가 쫓았나요? 이소라였어요. 할아버지의 고백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소라가 수진이를 쫓아가고 있었어요. 화가 많이 난 표정으로. 그때 문 뒤에 숨어서 듣고 있던 이소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헛소리를 하시네요. 이소라는 떠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라야. 김철호 할아버지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다. 30년간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수진이 어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 한정수는 이제 전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김철호는 딸 이소라가
박수진을 쫓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보호하기 위해 진술을 바꿨던 것입니다. 그 선택이 그를 30년간 괴롭혀온 것이었습니다. 이소라 씨,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3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정수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이소라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남자친구를 빼앗아 갔어요. 이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민호라는 저희 반에서 가장 인기 많던 남학생이었어요. 저는 정말 그를 좋아했는데 한정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17살 소녀의 질투와 분노가 어떤 비극으로 이어졌는지 그날 방과 후에 수진이와 민호가 함께 걸어가는 걸 봤어요. 너무 화가 나서 뒤따라갔어요. 수진이에게 따지려고. 이소라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공원 근처에서 수진이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어요. 민호를 왜 뺏어가느냐고. 다툼이 있었어요. 수진이가 도망치려고 하는데 제가 붙잡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요? 수진이가 뿌리치려다가 공원 연못 근처에서 넘어졌어요. 머리를 바위에 부딪혔고 피가 나고. 이소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숨겼다는 말인가요? 한정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소라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수진이는 죽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수진이는 기억을 잃었어요. 머리 외상으로 인한 기억 상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정수의 시선이 천천히 박미영에게 향했습니다. 박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한정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박미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30년간 숨겨온 비밀의 무게와 동시에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해방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박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박수진입니다. 병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정수조차 이런 반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실종되었다고 여겨졌던 박수진이 박미영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자신을 목격했던 할아버지 곁에서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30년 전 그날 저는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고 이소라 언니가 제 곁에 있었어요. 박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가 저를 돌봐줬어요. 제가 기억을 잃었다는 걸 알고는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줬어요. 박미영이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게 해줬고요. 한정수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겨왔나요? 왜 가족들에게 살아있다고 알리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정말 기억이 없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몰랐어요. 이소라 언니만이 저의 전부였죠. 박수진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얼굴들, 목소리들, 그리고 그날의 기억까지. 이소라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을 때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30년간 숨겨온 진실이 밝혀질까봐. 그래서 김철호 할아버지를 돌보게 한 거예요. 할아버지 곁에서 일하게 된 이유가 그것이었나요?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저를 기억할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치매 때문에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할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불안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김철호 할아버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알아봤어야 했는데 치매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했어.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계속 느끼고 있었단다. 박수진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지켜주시려고 30년간 거짓말을 하셨다는 걸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수진아,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30년간, 30년간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한정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간 풀지 못했던 사건이 이런 식으로 해결될 줄이야. 실종이 아닌 구원이었고 범죄가 아닌 보호였던 것입니다. 이소라가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는 어떤 처벌이든 받겠어요. 30년간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실종신고 방해죄든 신분위조 방조죄든. 하지만 당신은 친구를 구했어요. 한정수가 말했습니다. 17살 소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며칠 후 모든 상황이 법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박수진은 정식으로 실종신고를 해제하고 본래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이소라는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선처를 받았습니다. 김철호 할아버지는 30년간의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의 짐을 덜자 치매 증상도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한 달 후, 한정수는 마지막으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김철호 할아버지는 훨씬 밝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형사님, 정말 고마웠소. 30년간 놓지 않고 이 사건을 기억해줘서 할아버지야말로 고마워요. 마지막 순간에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박수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본래의 이름으로, 본래의 정체성으로 할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한정수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평안을 찾으셨고요. 저야말로 감사해야죠. 30년간 풀지 못했던 숙제를 끝낼 수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어서요. 한정수는 요양원을 떠나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비밀은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걸쳐 지켜야 할 만큼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30년 만에 밝혀진 이 놀라운 진실. 하지만 그 진실 속에는 한 아버지가 딸을 지키려는 깊은 사랑과 17살 소녀가 친구를 구하려던 용기, 그리고 30년간 변하지 않은 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종 사건으로 시작되었지만 구원 이야기로 끝난 이 사건은 한정수에게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고 감동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 환자가 생명을 걸고 전한 마지막 증언. 그것이 바로 한 여성의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아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30년 전 그 작은 공원에서 시작된 이야기처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랑과 우정의 이야기가 말이죠. 마무리 마이너스 잔잔한 감동의 배경음악과 함께 이것이 바로 마지막 증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0년간 비밀을 지킨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